안녕하세요. 벨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본서의 42페이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출제 유형 1번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요. B3부터 H30 영역에서 B3부터 H30 영역은 여기까지네요. 이 영역에서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고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난다고 되어져 있고요.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네 글자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nd write len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and 함수는 앞전 시간에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and 함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는 쓴 다음에 and 쓰고 탭키 눌러보면 로지컬 1, 로지컬 2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로지컬 자리에는 논리식을 넣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난다 라는 조건과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다 라는 조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ND 함수 안에는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는 조건 하나,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인 조건 하나, 둘 다의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 보시면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난다라는 조건과 진료 과목의 글자 수가 4글자다라는 조건, 두 개의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에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색이나 글자의 꾸밈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조건부라는 거는 이 조건에 맞는 부분에 꾸밈이 들어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 8번, 8번째 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환자 코드가 1로 끝나고 진료 과목이 4글자이기 때문에 이 행에는 이렇게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적용시키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ND 함수에는 조건을 두 가지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난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난다라는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일단 write라는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write 함수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 추출해낼 수 있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write라고 쓴 다음에 탭키 눌러주시고 텍스트 안에는 환자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쉼표 찍은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우리가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려고 하는 그 셀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쉼표 찍은 다음에 여기 num characters라고 써져 있는 그 자리에는 몇 개 글자를 추출할 건지 오른쪽에서부터 한 개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텍스트에 여기 텍스트에 들어있는 요 셀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보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조그만한 네모점 보이시죠? 조그만한 네모점은 채우기 핸들이었었어요. 채우기 핸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쭉 잡아당기고 클릭 드래그 쭉 잡아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한 글자만 쭉 추출이 된 게 보이시죠? write 함수로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출된 그 글자가 무슨 글자랑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었냐면 1로 끝나야 된다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다 1 조건을 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숫자 1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자, 여기 false라고 나오죠. 네. 여기는 오른쪽에 한 글자가 1과 같지 않으니까 false라고 나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당겨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만호라는 이 사람의 환자 코드는 오른쪽에 한 글자가 1로 끝났는데도 false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true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write 오른쪽에 추출해낸 그 글자가 1과 같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즉
left, right 함수, left, right 함수는 우리 문자를 추출해내는 함수였어요. left, right, mid 함수까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자를 추출해내는 그 함수는 추출을 뾰로롱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출된 요 글자들 있잖아요. 요거는 숫자로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엑셀에서는 숫자로 인식되는 거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셀 안에서 오른쪽에 달라붙어요. 이거는 엑셀이 숫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셀 안에서 왼쪽에 달라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문자로 인식을 할 경우에 왼쪽에 달라붙습니다.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tt라고 입력했더니 왼쪽에 달라붙죠. 즉 right 함수로 추출된 이 부분은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줄 때도 right로 추출된 그 문자가 숫자 1과 같냐라고 조건을 주시면 안 되고요. 숫자 1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문자 표시입니다. 그래서 right로 추출된 그 문자가 문자 1과 같냐라고 조건을 줘야지 제대로 조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엔터를 다시 내려보면은 보세요. 전만호라는 요 사람의 환자 코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낸 그 글자가 문자 1과 같냐라고 조건을 준 부분에는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끝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한 글자가 환자 코드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인 부분에 그 라인에만 true 값으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조건을 맞게 준 거고. 자,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환자 코드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다라는 거를 알아봐야 돼요. len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len 함수는 셀 안에 글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는 len이라고 적은 다음에 탭키 눌러주고요. 탭키 눌러서 괄호 열리면 괄호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텍스트는 여기 진료 과목 텍스트를 그냥 클릭해서 이 셀에 있는 텍스트를 몇 개인지 세봐라 라고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보면 5글자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채우기를 쭉 내려볼게요. 자, 어때요? 여기는 len 함수에서 추출된 글자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진료 과목의 글자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글자 수만큼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보니까 오른쪽에 이 숫자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셀의 오른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숫자로 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줄 때도 len으로 추출된 그 글자의 개수가 4글자냐, 같냐, 4. 이렇게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엔터 쳐볼게요. 채우기 엔터를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렸더니 얘는 5글자이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왔고요. 얘도 false라고 나왔고 흉부 외과 얘는 4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개수가 숫자 4와 같냐 그랬더니 얘는 같다.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줘봤는데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true 값인 이렇게 얘처럼 두 개의 조건이 다 true 값인 이 행에는 서식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남은 end 함수 있었죠. 자, end 함수에다가 이러한 조건들을 바로 적어서 두 개의 조건을 다 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보냐면 는 end 로지컬 1에는 처음에 우리가 조건을 줬던 것처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함수를 집어넣고 텍스트가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그 한 글자가 1과 같냐라고 조건을 하나 주고요. 쉼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 len 쓴 다음에 진료 과목 글자 클릭해서 글자를 추출해내고 그 글자 개수가 4글자가 맞냐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아까 적었던 그 두 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두 개 조건을 end 함수 안에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end 함수는 이 조건도 참, 이 조건도 참, 둘 다 true일 때 true라고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라도 true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얘는 false라고 나오죠.
쭉 당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true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는 두 개 조건 다 true인 경우에 true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두 개 조건 다 true인 경우에 true, 두 개 조건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로 나오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거나 그러면 다 false로 나옵니다. end 함수 안에 넣게 되면 둘 다 true인 경우에, 두 개 조건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end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들을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자, 일단 여기 연습해봤던 부분은 제가 모두 지우겠습니다. delete. 자, 원래 조건을 쓸 때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제가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썼던 거예요. 실제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연습하시고 나서 저처럼 연습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연습하시고 나서 꼭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연습한 흔적을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쓰냐면, 아까 이 문제에서 B3부터 H30 영역에 대해서라고 범위가 B3부터 H30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 셀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여기 셀을 클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범위가 잡힙니다. 자, 홈 메뉴 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 있어요. 그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문제 조건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었죠.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꾸밈을 넣어준다는 거죠. 서식 꾸밈을 넣어준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는 적어주시고 아까 우리가 적었던 end 함수 안에 넣었던 조건 그 함수 똑같이 있잖아요. 그 함수와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end를 넣은 다음에 write 환자 코드 첫 번째 셀 클릭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조건부 서식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조건을 줄 때 지금 여기 셀을 클릭했더니 $B, $3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의 형태로 이 셀이 잡히잖아요. 우리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 $3 이렇게 절대 참조의 형태로 이 셀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셀만 딱 보정이 되죠. 절대 참조는 고정을 시킨다는 의미였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F4 버튼이 있을 거예요. F4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두 번 눌러주면 $B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달러가 여기 B열 부분 앞쪽에만 달러 기호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B열로는 딱 고정을 시키되 3행 부분은 고정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열에 있는 3행부터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환자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라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부분을 혼합참조의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쉼표 찍고요. 한 글자 추출하라고 했고 괄호 닫고 같다. 뭐랑 같아야 되냐면 문자 1과 같다라는 조건이 end 함수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쉼표 찍고 그 다음 len 함수 썼어야 돼요. 괄호 안에 진료 과목의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이 절대참조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F4부터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혼합참조 형태로 바꿔주셔야지만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글자의 개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해서 그 추출된 글자의 개수는 4글자여야 된다. 숫자 4와 같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까 넣었던 그 조건이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서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해서 여기 서식 버튼 제가 클릭했어요. 서식을 클릭해서 어떤 서식을 넣어주라고 했었냐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넣어줄 거예요. 두 개 조건을 만족한다면 둘 다 참이라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색을 표준색 연한파랑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글꼴색 여기 찾아볼게요. 표준색 중에서 연한파랑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는 이런 서식이 들어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아까 전만호라는 요 사람 두 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연한파랑으로 굵게와 연한파랑이 들어가진 게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는 행에 이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좀 이해되시죠? 자, 결과 시트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결과 시트랑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잘 되신 거예요. 조건부 서식 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44쪽 봐주시고요. 먼스 함수와 엔드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먼스 함수는 처음 보셨나요? 설명드릴게요. 는 먼스라고 써볼게요. 자, 먼스 탭 눌러주고요. 시리얼 넘버를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먼스 이런 함수들은 시리얼 넘버는 뭘 의미하냐면 날짜를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날짜. 이 먼스라는 거는 우리 월을 의미하죠. 그래서 날짜를 넣었을 때 날짜 값 중에서 월 부분만 추출해서 뽑아줍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 조건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A3부터 H24 영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네요. 대부분 조건부 서식을 넣을 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대부분 위에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을 제외하고 아래쪽 데이터 영역에 조건부 서식을 넣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어야 된대요. 주문일자의 월. 자, 우리 아까 먼스 함수로 월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스 함수로 월을 추출해서 그 월이 5월과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줘야 되는 거고요. 할부 기간이 6 이상. 할부 기간 여기 있네요.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다라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고 나서 홈 메뉴의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범위를 잡고 나서 들어가 주세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을 지정하시오. 자, 는 넣어주고요. 일단 AND 함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조건은 주문일자 월이 5월인 거. 또 하나의 조건은 할부 기간이 6월 이상 12월 이하다 라는 조건.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할부 기간이 6 이상이다 라는 조건과 12 이하라는 조건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는 month라고 쓰고 아까 주문일자 날짜를 month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괄호 닫고 엔터 쳐보면 4라고 나오죠. 이 4는 주문일자의 월 부분만 추출이 된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쫙 내려볼게요. 전부 다 모든 행에 월 부분만 추출돼서 쭉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추출된 월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5월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다 5라고 넣어주시면 5월과 같은 행에만 추룩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조건인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은 할부 기간이 6 이상이고 12 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는 한 다음에 할부 기간을 클릭하고 얘가 6 이상, 6 이렇게 넣어주고 6 이상이고 12 이하다라는 조건을 바로 연달아서 이하 12 이렇게 넣어주면 제대로 엑셀이 인식을 못합니다. H3셀에 있는 값이 6 이상이고 12 이하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주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 이상이다라는 조건만 주시면 6 이상인 경우에는 다 출루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할부 기간이 12 이하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12 이하인 거에는 모두 추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니겠고, 그쵸? 자, 그러면은 엔드 함수를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엔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추루일 경우, 모두 추루인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추루. 자, 여기처럼 월이 5월이고 또 할부기간 월이 6 이상이면서 12 이하다. 둘 다의 조건이 추루인 경우에만 서식이 싹 들어가진다는 얘기죠. 즉, 엔드 함수 안에는 이 3개의 조건이 각각 들어가줘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클릭는 end를 먼저 쓰고요. 괄호 안에 once 함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항상 end 함수 안에 들어갈 조건들을 각각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end를 먼저 쓰고 그 안에 조건들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once 괄호 열고 주문일자 첫 번째 데이터 넣어주시고 절대참조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F4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렇게 혼합참조 형태로 바꿔주시고 once로 추출해낸 그 월 값이 5랑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와 할부기간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절대참조로 나오면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F4를 두 번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데이터 값이 6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표 찍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할부기간 첫 번째 데이터 클릭했더니 절대참조로 나오죠. 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할부기간 월이 12 이하인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H열은 딱 고정시켜 놓되 행은 내려가면서 바뀌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하다, 12 이하다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괄호 닫고 총 3개 조건을 이렇게 줬죠. 이렇게 주시고 나서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식은 글꼴색을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적용하시오. 표준색 중에서도 녹색을 정확하게 찾아서 넣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볼게요. 한 번 더 확인.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녹색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이런 부분. 5월이면서 할부기간 월이 6 이상 12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집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 결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랑 똑같이 잘 나왔죠? 그럼 맞게 잘 해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미드 함수와 엔드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미드 함수, 마찬가지로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미드 함수 나왔었죠? 제가 알려드렸었나요? 다시 한번 보고 돌아볼게요. 고급 필터 할 때 미드 함수가 나오지는 않았었네요. 그러면 미드 함수 여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는 마찬가지로 left 함수와 right 함수처럼 글자를 추출해내는 함수인데요. mid라는 거는 우리 middle 알고 계시죠? middle 뭐죠? 중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도 아닌 중간 부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mid 함수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3부터 H37 영역에 대해서 A3부터 H37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 영역에 대해서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이고 수강생 코드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부분이 여기 부분의 글자가 4여야 된대요. 4여야 되고 학점 평균이
3.0 이상,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는 미드 쓴 다음에 탭키 눌러주시고 텍스트는 추출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적혀져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우리가 추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코드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쉼표. 자, 보니까 아래쪽에 텍스트 넣은 다음에 쉼표 찍고 스타트 넘을 넣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타트 넘. 스타트 넘은 뭐냐면 미드 함수로 글자를 추출할 건데 중간 부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추출할까? 그 시작 넘버를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 추출해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 찍고 넘 캐릭터스. 그러면 네 번째 글자부터 해서 몇 글자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야. 넘 캐릭터스는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이고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글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는 한 개만 추출해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자, 그랬더니 이 수강생 코드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는 얜 0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죠. 채우기 핸들을 쭉 당겨볼게요. 자, 여기까지. 얘는 네 번째 글자는 7이야. 얘는 1이야. 이렇게 쭉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추출된 글자들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엑셀 셀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붙어 있죠. 즉 얘는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left, right, mid 함수는 문자를 추출해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추출되고 나면 엑셀이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문자가 네 번째 글자가 4여야 되는 거죠. 같다, 뭐랑 같아야 되냐면 4라는 글자랑 같다. 이렇게 앞과 뒤에 따옴표를 해주시고 문자 4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자 4와 같은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글자만 여기처럼 이렇게 4와 같은 글자 있죠? 네 번째 글자가 4와 같은 글자만 true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false죠. 쭉 당겨볼게요. 자, 네 번째 글자가 4인 부분, 수강생 코드 네 번째 글자가 4인 부분에만 true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mid 함수입니다. 자, 그럼 mid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delete로 데이터는 지워버리고 옆에 있는 연습한 데이터는 지워버리고 A3부터 해서 H37 영역까지 일단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끝셀 클릭,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사용하여 서식 지정할 셀 결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능등호 넣어주시고 AND 함수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조건을 여러 개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mid를 넣어서 괄호 열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을 줄 때 탭키가 안 먹히나요? 네, 탭키 안 먹혀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우리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탭키는 안 먹히고 괄호 열었을 때 아래쪽에 하단에 설명도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함수를 잘 익히고 있어야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어떤 순서로 넣었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괄호 열고 수강생 코드 첫 셀을 클릭하고 절대 참조로 셀이 클릭되기 때문에 F4 한 번, 두 번 누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 누르면 혼합 참조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쉼표 찍고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넘을 네 번째 쉼표 찍고 넘 캐릭터스는 한 글자 이렇게 넣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쪽에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아까 전에 했던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그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출된 글자가 글자 4와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줘야 되는 거고 쉼표. 자, 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쉼표를 찍어준 겁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학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학점평균 첫 셀을 클릭하고 절대 참조로 나오면 F4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 이상이다. 무엇의 이상이어야 되죠? 3.0 값의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조건 줘야 되겠죠. 괄호 닫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AND 함수 안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식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글꼴색은 표준색 중에서 딱 파랑을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파랑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확인. 자, 눌렀더니 수강생 코드 네 번째 글자가 4와 같고 학점 평균이 3.0 이상이고 둘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쭉 들어가지는 게 보이시죠? 결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결과 시트랑 비교해서 같은 행에 조건부 서식이 잘 들어가졌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결과 시트랑 똑같이 잘 서식이 들어가졌다면 우리가 맞게 한 거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건부 서식을 내가 이렇게 잡아서 넣어줬는데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넣어줬는데 확인을 누르고 나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조건부 서식을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했습니다. 계속 다시 하고 몇 번 다시 하다 보면은 조건부 서식이 너무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제대로 된 조건부 서식이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조건부 서식을 처음에 잘못 넣었다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규칙관리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넣었던 이 조건부 서식이 들어있어요. 제가 넣은 거는 지금 한 개만 들어있는데 잘못해서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여기 조건부 서식이 여러 개가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조건부 서식이 인식 안 되고 혹시나 제대로 인식됐다 하더라도 조건부 서식이 여기 여러 개 들어가져 있으면 나중에 그 시험을 채점할 때 틀린 걸로 오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조건부 서식 한 가지만 여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규칙들이 있을 때는 항상 클릭하시고 위에 보면 규칙 삭제라고 있어요. 규칙 삭제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잘못된 규칙들은 다 삭제하시고 정확한 규칙을 한 가지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건부 서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셨나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고 잘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